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국민연금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엔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함정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상속 가능한 국민연금인 유족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고, 만 65세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족연금의 4가지 숨겨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첫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3가지 연금을 절대로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남편 200만원, 아내 80만원을 받으시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분께서는 다음 2가지 중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1.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한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2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20만원이고, 아내의 노령연금은 80만원인데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시면 그래도 남편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36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116만원이 되겠죠. 선택 2. 아내의 노령연금을 포기한다. 아내의 노령연금 80만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원을 선택하면 최종 1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본인의 노령연금 80만원을 포기하시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원 쪽을 선택하셔야겠죠.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납부했던 아내의 노령연금은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두 번째는 유족 범위의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몰아서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순위를 설명드리면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부모, 4순위 19세 미만 손자녀, 5위 60세 이상 조부모 순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만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60대에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음 순위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2순위인 사망한 60대 가입자의 자녀의 나이는 25세가 넘었지만 미혼일 가능성이 높고, 3순위인 부모는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 조부모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 시 남은 연금을 지정한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한다면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유족연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 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일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약 1,000만원 정도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세 번째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됩니다. 만일 노령연금 100만원을 받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60만원을 받던 아내가 재혼한다면 그동안 받아왔던 유족연금은 소멸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단과 소멸의 차이입니다. 만일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로 인해 혼자가 되었을 경우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중단되었던 것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을 하시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이 숨겨진 함정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직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유족연금은 무조건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지만 직영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는 배우자 유족연금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또한 본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가입한 경우,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엔 본인 노령연금은 물론 배우자 유족연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은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추납, 임의가입, 임의 계속가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홍보할 때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문제, 기초연금 탈락 및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 피부양자 자격유지 문제 등을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추납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2024년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50%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101억 7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로 인해 내국인이 낸 연금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는 1만 410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 상반기 이들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은 26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81억 7,900만 원으로 1인당 월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이 21.9%, 캐나다인이 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고 6월 기준 81억 1,2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 또한 중국인이 1,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연 169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4년 6월 기준 45만 6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32만 명 대비 5년 만에 40% 넘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될 뿐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소득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내국인이 납부한 연금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점에서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부 여당과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연금개혁보다도 오늘 설명드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재분배 문제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